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우리 집에 오신 것은 결혼초를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청산 가부이신 시어머니는 아들 둘을 모두 남의 밭일을 하며 논일을 하며 키우셨고, 노안기에는 읍내 식당 일을 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일만 하시던 시어머니는 아들 둘 다 대학 졸업시킨 후에야 일을 줄이셨다고 합니다.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차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고생도 안 해본 서울 아가씨가 이런 집에 와보니 얼마나 심란하고, 집이라 말하기 민망하다. 가진 거 없는 우리 애랑 결혼해준다 해서 너무 고맙다. 장남인 남편과 시동생은 지방에서도 알아주는 국립대를 나왔고, 군대 시절을 빼고는 내내 가외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등록금을 보태고 용돈을 썼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에는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하느라 연애는커녕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늘 좋다는 친구들, 후배들이 줄줄 따르고 있습니다. 둘 다 대학 졸업 후 남편은 서울로 취업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를 만났죠. 나는 서글서글한 외모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이 너무 좋았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성격에 회사에서도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고,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자기는 가진 거 없는 몽뚱이 하나뿐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후였고, 삼고초려 끝에 그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집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그를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의 외모와 직업에 우리 부모님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집이 지방이고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을 때 엄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장 가진 거라고는 월세 원룸 보증금과 얼마간의 저축이 전부라고 했을 때 아빠가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허리 한번 못 펴시고 우리 형제를 위해 평생을 밭에서 살아온 어머니께 배운 덕분에 어디 가서도 영은이 굶겨 죽이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공주처럼 고이 키우신 딸, 고생문이 훤하다 걱정되시겠지만 그래도 영은이에 대한 저의 사랑은 열심히 당당하게 살 각오가 되어 있는 제 결심, 이것만 높이 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마련해주신 돈과 회사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그와 제가 모은 얼마간의 저축으로 혼수를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어버이날과 어머니 생신이 겹쳤습니다. 일부러 주말을 잡아 내려갔습니다. 시동생도 오고 어머니와 평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밭에서 상추를 뜯어다 먹는데 그 맛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예단으로 보내드렸던 이불이 깔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이불을 쓰시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우리더러 그 방에 자라고 가십니다. 싫다고 뿌리치는 어머니 손목을 끌어 작은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자고 싶어요. 신랑은 도련님하고 넓은 안방에서 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자고 싶어요. 어머니는 목욕도 며칠 못했고 옷도 못 갈아입었다고 이불이 더럽혀지고 네가 불편해서 안된다. 냄새나 안된다고 자꾸 도망가려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소주를 마시고 싶다고 졸라서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찢어주시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소주를 홀랑홀랑 비우고 지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다 목이 말라 깨어보니 나는 이불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 어머니는 겨우 머리만 요에 얹으신 채로 방바닥에 쭈그리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슬쩍 팔을 잡아 요 위에 끌어들였습니다. 야야, 고운 이불 더럽혀진다.
냄새배인데 어머니에겐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에게 나던 화장품 냄새를 닮은 엄마 냄새가 아닌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뚜막 냄새, 흙냄새 같은 그 냄새가 좋아서 나는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잡니다. 이제는 손주와 주무시고 싶다며 나를 밀쳐내시지만 악착같이 어머니 한쪽 옆자리는 저입니다. 어떤 밤에는 어머니 옆에 누워 조잘거리던 제게 니는 꼭 딸 낳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딸이 좋다 하는갑다. 니가 이래 해주니 니 꼭 내 딸 같다. 뒷집이고 옆집이고 도시 며느리 본 할망구들 다 나를 부러워한다. 며느리들이 차갑고 불편해해서 와도 눈치 보기 바쁘다 하더라. 뭐 당연하다. 내도 네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어찌나 네가 불편하지 않을까 싫다진 않을까 걱정을 했던지 말도 못해. 근데 당연한 거 아이가. 그러니 딸이 좋다 하는 거지. 나는 네가 이래 딸처럼 대해주니 뭐 딸 없어도 되지만 니는 꼭 딸 낳아라. 진즉부터 혼자 계시던 어머니가 걱정이었는데 결국 사건이 났습니다. 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시다 넘어지셔서 가뜩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다리가 아예 부러지셨습니다. 도련님이 있는 대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노인이라 뼈도 잘 안 붙는다고 철심도 받고 수술도 하고 3개월을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거나 말거나 그 사이 나는 내려가서 간단히 어머니 옷가지며 짐을 챙겨 우리 집에 어머니 방을 꾸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할머니가 오신다고 신이 나 있고 표현할 줄 모르는 남편은 슬쩍 그 방을 한 번씩 들여다보며 웃는 것을 저도 압니다. 당연히 우리 집에 곱게 오실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 가져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허구한 날 노래교실에 뭐해 승민이도 잘 안 봐주시고 제가 회사에 임신에 육아에 힘들어 죽겠어요.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임신하니까 어머니 음식 그렇게 땡겨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김치 담아주세요. 그 말에 못 이기는 척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모시고 살아봐야 힘든 줄을 알지. 착한 며느리 노릇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래, 맞다. 내가 안 해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머니와 살면서 힘든 일도 생기고 어쩌면 어머니가 미워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사연을 남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인이니 혹여나 어머니가 미워지고 싫어져도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게 내 팔자려니 열심히 지지리볶고 하면서 같이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연이네요. 요즘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누구나 사람은 늙습니다.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 또한 보고 배웁니다. 힘들어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가슴 뭉클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